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중고대사관 정무과의 그 양자 관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 오용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사관 공보 담당 사무관 장가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용군 행진곡은 원래 중국 항일 시기의 영화 풍문아녀의 주제가였어요. 이거는 중국의 유명한 극작가 티엔한이 작사를 했고 또 음악가 예얼이 작곡을 했습니다. 1934년에 티엔한이 이 풍문아녀를 위해 장편의 시를 썼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풍문아녀의 주제가 의용군 행진곡의 가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얼이 이 소식을 알고 나서 이 가사에 곡을 붙이기로 자청을 했고 1935년에 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건국을 했잖아요. 이 건국을 앞두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열었어요. 그 회의에 중국의 국기, 국가, 국장 그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국가를 의용군 행진곡이 이제 대국가, 그러니까 국가를 임시 대표하는 곡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열린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의용군 행진곡을 정식 국가로 선정되었고 그리고 이는 2004년에 중국 헌법에도 명시했습니다. 의용군 행진곡의 멜로디는 높고 힘차고 그리고 가사는 사람의 마음을 겨냥하고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중국 인민들이 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강한 분노 그리고 항쟁 전신을 표현하면서 중국 인민들이 그 외세의 침략 그리고 압박 앞에서 단결하여 구색의 그 국난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표현해죠. 이것도 역시 노래가 나오자마자 사람들한테 널리 사랑받고 오랫동안 불리면서 마지막으로 국가로까지 선정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국인민 항일 전쟁은 1931년 9월부터 시작했고 1945년 9월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중국 인민들이 힘들고 그리고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제국주의 침략 앞에서 우리 중하 양국의 애국지사들이 공동의 적과 함께 맞서 싸우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제 중국에 가보시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터들도 있고 그리고 상하이에 가시면은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 그리고 제 고향인 시안에 있는 대한민국 광복군 총사령부 예터도 있고요. 이 모든 곳들이 우리 잊지 못할 그 시대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를 연주하고 제창하는 것은 되게 의식적이고도 장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학창 시절에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국기 개양식이 있었어요. 그날이 되면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 같이 운동장에 모여서 국기를 개양하고 그리고 국가를 제창하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지금 외교관이 되고 나서 특히 지금처럼 이제 해외 상주를 하면서 물론 중국에 있을 때보다 그렇게 많이 국가를 들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를 국빈 방문하실 때 그 환영식에서 양국의 국가가 연주되고요. 그리고 저희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경절이나 건군절 같은 기념일이 되면은 그 리셉션에도 국가가 연주됩니다. 사실 국가는 한 나라의 상징이고 표지라고 할 수 있어서 모든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리고 모든 조직들은 그 국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국가법이 있어요. 국가를 연주하고 제창하는 모든 그 장소 그리고 예절 여러 가지 규정을 했어요. 이로서는 국가적인 행사 그리고 축제 아니면 정치적인 행사 그리고 나라의 준엄을 지켜야 할 때는 국가를 연주하고 제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오락 활동 아니면 그 상업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국가를 연주하고 제창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 가사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멜로디만 듣고 나면은 가슴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국 근대 역사를 배우고 나서 다시 국가를 들었을 때는 그 우리나라 창립 그리고 건설하는 과정 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라서 저도 제가 중국 사람으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한다 그런 절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이빙 경기를 되게 즐겨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 탈 때 그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저도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선수들과 함께 그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워져서 눈물 나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국가를 듣게 되면은 그 나라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제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국가는 그 나라의 민족 정신 그리고 그 민족의 응집성을 잘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제가 누구냐 이런 그 정체성 그리고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불어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사실 다이빙 경기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도쿄 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내년 겨울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개최됩니다. 우리 중한 양국은 모두 동아시아 스포츠 강국인데 우리의 스포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따서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이제 올림픽 현장에서 또 시상식에서 우리 중국의 의용군 행진곡과 한국의 애국가가 많이 들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우리 중국은 좀 검소하면서도 아주 다채롭고 안전한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준비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겨울이 되면은 한국 친구들도 베이징에 가셔서 동계 올림픽 관람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럼요. 중국의 국가가 낭낭하고 일기도 좋아서 그래서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연주한 것처럼 저는 국가의 멜로디가 제일 좋습니다. 국가의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또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도 받고 또 되게 가슴 벅차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我们万众一心，冒着敌人的炮火前进。 이 구절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다 일심단결하여 적의 공격에 무릅쓰고 전진하자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단결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 희생 정신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중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한 양국이 공유하는 민족 전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중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드라마 한 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 드라마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드라마는 보통 좀 긴 편이잖아요. 툭하면 이제 50회, 60회 정도까지 하고 사실 저도 평소에 바빠서 이제 중국 드라마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근데 이 드라마 때문에 제가 진짜 오랜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산해정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 산하이칭. 드라마의 내용이 무슨냐면은 지난 세기 90년대 닝샤성의 시하이구이라는 지역의 주민들이 중국의 빈곤 구제라는 정책에 응해서 푸젠성의 1대1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극복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아주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면은 아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드라마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그 드라마를 좀 보다 보니 너무 이제 배우들의 그런 연기도 아주 생동감 넘치고 이제 스토리도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재밌어서 저도 진짜 울고 웃으면서 너무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꼭 이 드라마를 강추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거를 봤는데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요새 판다에 빠져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의 컨텐츠라고 할 수 있죠. 스촨省송도시에 있는 판다 성유 연구 단지라는 거 있는데 거기서 판다 생활하는 장소에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24시간 동안 팬다의 일상생활을 생중계하고 있어요. 저는 그 판다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면은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막 힐링된 느낌이에요. 사실 한국에서는 에버랜드에서 푸버이라는 팬다는 태어났잖아요. 그 푸버도 한국 분들한테 많은 사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국 분들이 판다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중한 우호 교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파랑 덕분에 난생 처음 한국말로 인터뷰를 받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또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이제 중국의 국가를 소개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한층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중한 관계 또 중한 우위를 많이 관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